자, 시작해 봅시다. 새로운 학생은 선생님 전화번호 기록해 놓도록 하십시오. 뭘 네가 새로 직접 부르냐? 몰라? 선생님 전화번호 없어요. 왜 이래? 야, 단톡에도 내가 다 올려놓고 했는데 왜 그래? 자, 우리 지구과학 이제 맨 처음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학, 지구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한번 사이클 공부해봤으니까 알겠죠? 뭐 다루고 있습니까? 저 개요 관련돼서. 큰 개요로. 뭐야, 굴 먹었어? 이때까지 지구과학 공부해봤잖아. 뭘 다뤘어요? 지구과학이 지구를 다루죠, 그래요. 예, 직권의 얘기 다루고 있습니다. 직권의 얘기를 다루면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이제 암석의 종류라든지 뭐 그런 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요. 또한 이제 뭐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진, 화산 이런 직권의 얘기, 지구 변동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에너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수권과 기권을 다루는데요. 흔히 유체지구라는 이름을 써요. 수권과 기권은 굉장히 큰 서로의 상호작용을 가진 것을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환경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네요.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황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호쌤이 여러분들 내년 후에 이어받게 될 텐데요. 병호쌤이 제일 먼저 아마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다시 만나면 여러분들이 과거 입학하면서 바로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바로 천체입니다. 천체의 관측이죠. 쌤하고 전체 관측에 대해서 즉 적경적이라든지 방위와 고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가 좀 됐었는데요.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과거생들이 많아요. 자주 얘기했지만 이 전체 파트는 뭐라고? 우리가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평좌표계라든지 적도좌표계의 십자선을 그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도 되는 바람에 조금 글쎄요.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요거 훑고 다시 천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천체 파트는 어우 잘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합 내신 개박살 났던 여러분 한해 선배들이 꽤 있네요. 자, 먼저 오늘 직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시 말하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얘기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세페이드 책으로 3F 12페이지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나 책 없다 하는 사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혹시 늦게 온 사람은 저 앞에 숙제 교재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세페이드 책 복사본 한 부 더 준비됐으니까 챙겨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숙제 교재는 두 개인데요.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제일 어려운 해년들 다시 말하면 2019년 거 두 개를 해놨습니다. 왜 하필 제일 어려운 해년을 줍니까? 라고 한다면 이미 한 사이클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기 꽤 있어서 쉬운 해년 거 수능 특강 및 수능 완성을 공부해놓은 친구들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이것들은 무슨 맨날 가르치던 기억을 리셋시켜. 야, 내줄 사람은 기억이 나는데 왜 푼 사람은 기억이 없어요? 눈들 초롱초롱 해라. 자, 다시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한데요. 지구가 만들어진 걸 본 사람 있어요? 보고 기록한 사람 있어요?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가장 그럴듯한 시뮬레이션을 그리겠다 하는 거죠. 처음에 태양이 만들어졌겠죠. 태양계 성운이 뭉쳤을 거라 생각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태양이 만들어진 걸 본 적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한 50억 년 전에 태양계 성운이라서 지금의 태양계보다 훨씬 큰 상암물질이 모여있는 그런 성운이 압축되려고 하겠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압축되겠습니까? 설마요. 이거부터 안 막힙니까? 서로 모인다고요. 모여. 많이. 예, 중력이죠. 왜 말을 안 해요? 알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해서 틀렸다, 쪽팔린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교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되면 막 찌그리세요. 물론 저런 차처럼 농담 따먹게 하는 은차 보고 있나?
농담 따먹게 하는 그런 것들 이제는 좀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50억 년 전에 태양계 성운들이 그렇게 중력 수축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시별, 원시태양이 만들어졌겠고요. 이미 한번 사이클 공부했지만 원시별은 중심부에서 수소행력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없다 OX. 예, 아직 원시별은 중심부에서 수소행력 반응이 일어나진 않는 상태입니다. 수소행력 반응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냥 주결성이라고 부른다 했죠. 기억나나? 자, 그래서 서로 성간물질이 모이는 과정에서 회전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뭉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완벽하게 힘의 균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원반 형태가 됩니다. 그 원반의 주변부에서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졌겠는데요. 관심 있는 놈은 현재 지구 반지름의 10% 정도 되는 0.1R 요 정도쯤 되었을 때 이거를 원시지구라고 최초의 원시지구 미행스체이트 원시지구라고 생각되겠습니다. 서로 역시 중력 수축에서 서로 뭉치는데요. 대략 0.4R 정도 되면은 자체 중력에 의해서 둥근 천체 형태를 가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태양계에 보면 둥근 천체가 아닌 것들이 없잖아? 있죠? 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또 궁금했어. 중학교 정도 수준에서 배웠잖아.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여러 소행성체들 말입니다. 걔네들은 둥근 게 별로 없어요. 사이즈 작은 것들은 대부분 다뭐 지랄하게 생겼습니다. 불규칙하게 생겼습니다. 반면 충분히 긴양체가 되면 그 자체 중력에서 둥근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지구 위성인 달 둥글지 않아? 둥글죠. 왜? 충분히 크기 때문이죠. 이해했어? 화성의 위성 혹시 이름 아닙니까? 두 개 있는데 포버스 또 하나 포버스와 데이모스가 돼 있는데요. 예. 오, 그래도 좋네요. 걔네들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위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위성들이 동그랗지 못하고 감자처럼 그렇게 일정하지 못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쯤 되면 둥근 원시지구를 형성할 수가 있었겠고요. 서로 미행성체에 충돌해요. 여러분들 망치를 가지고 못을 한번 때려본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못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뜨끈뜨끈 하죠. 충돌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열 에너지로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녹아버리네요. 이걸 마그마의 바다라고 이름습니다. 참고로 마그마의 바다는 액체 상태의 물의 바다는 절대로 아니에요. 고체의 용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꽤 균질한, 즉 규산염과 규산염의 대부분은 지각과 멘틀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과 니켈 같은 금속 성분들이 균질하게 섞여 있었는데 반면 전체적으로 마그마의 바다로 녹다 보니까 이런 밀도 큰 놈들은 중심으로 몰리네요. 반면 밀도 작은 규산염은 바깥으로 밀려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의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다. 이외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과정에서 현재의 지구를 만들겠는데요. 처음에 직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대기 성분 있을까요? 액체 상태 물의 성분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처음에는 직권, 즉 규산염과 철의 혼합체가 일단 먼저 만들어졌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서 그 암석 충돌 당시에 여러 가지 기체 성분들이 모여져서 약간의 기권을 만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 기권은 현재 공기의 대기권, 기권과는 좀 성질이 다르겠죠. 이때 만들어진 기권의 주성분은 뭐였을까요? 현재 대기의 주성분은 질소와 산소인데요. 이때의 기권의 주성분은 뭐였을까요? 예, CO2 이산화탄소죠. 다른 행성, 대표적으로 금성이라든지 화성에는 거의 이산화탄소만 남아있는 대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태양에서부터 생각해가지고 수, 금, 지, 화. 금성은 뭐가 있다고? 이산화탄소의 기체가 거의 90개 가까이 있습니다.
활성화하면 100분의 1기압 정도 되는 이산탄소의 기체가 있습니다. 지구라고 가운데 꼈는데 희한하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구도 처음부터 이산탄소가 주된 대기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산탄소는 나중에 액체 상태의 물, 다시 말하면 수건이 만들어지면서 이산탄소가 석회암의 형태로 침전되면서 현재의 이산탄소가 대부분 직권으로 내려가 있는, 석회암으로 내려가 있는 이런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충돌이 난 뒤에는 더 이상 충돌이 횟수가 줄어들면서 표면 온도가 줄어들겠고, 표면 온도가 줄어들면서 바깥쪽에 기권 말고도 액체 상태의 물이 바다가 만들어졌겠네요. 액체 상태의 물이 바다 바로 수건 말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바다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평균 온도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표면 온도는요. 지구 크기가 감소한 역사 있어 없어? 지구 크기가 감소한 역사 없어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이후에 바다에서 최초의 생물이 나오는 생물권이 형성됐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구 역사를 대충 지시대를 공부해봤겠지만 46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고생대의 시작 5억 4천만 년 하는데요. 이 앞에가 그럼 무슨 시기지? 그렇지? 선 함브레 시기가 되는데요. 최초의 생명체 액체 상태의 물의 바다에서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너무 옛날 문제입니까? 최초 생명체는 약 37억 년 전에 최초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합성 생명체는 그보다 조금 더 뒤가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생명과학에서 공부할 때 최초 생명체는 단세포, 원핵생물, 그리고 바닷속에, 원시 바닷속에 여러 가지 유기물을 직접 이용하는 종속 영양생물,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광합성 같은 복잡한 그런 동위 영양생물은 아니었을 거야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최초 생명체는 다세포가 아닌 단세포가 되겠죠. 아직까지 핵은 없는, 핵이 있는 복잡한 세포 속에 있는 것은 아니고 원핵생물. 그리고 양분, 자기한테 필요한 양분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즉 광합성하는 건 아니고, 주변에 원시 바다에 많은 영양분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종속 영양생물,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써도 알겠죠? 이후에 광합성 생명체, 독립영양생물은 광합성 생명체는 나중에 나왔다. 그리고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고생대 초기에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시대의 얘기가 또 구원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1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 10페이지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면도와 지구의 크기하고 체크를 따라가야 되죠. 예, 가져갈 거 가져가요. 예, 뭐 하나 빠졌군요. 예, 핵 코멘트를 풀린 이후에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는, 그지?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핵 코멘트를 분리, 원시 지각 만들어지고 이후에 원시 바다가 액체 상태의 물이 바다가 만들어지는 게 그 다음 이후에 생물권이 만들어지는 이런 순서가 돼야 되겠네요. 자, 현재의 어떤 집권의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구 반점이 대략 한 6,400km 정도 얘기되고 있죠. 평균 한 30km 되는 아주 얇은 이게 지각을 쓰고 있습니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 이름이 기억나야 될 것 같은데. 지각과 멘틀의 경계. 뭐라고 부릅니까? 모노스치 모모면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뭐로 비치지? 부연성면이라는 이것인데 생각보다 아마 여러분 1년 동안 할 일은 없겠는데요. 모모면을 발견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 30km까지 파봤다. OX. 아니죠. 사람이 직접 파본 거는 어느 정도 깊이까지 될까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제가 11km 정도 했는데 웃긴 건 바다가 5km예요. 실제 땅을 뚫은 건 6km 되고요. 한 5km 정도는 이제 해양 지각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멘트 되는 그 정도 됩니다. 모호면의 발견은 이제 지진파의 전파 속도를 보다 갑자기 이상하게 빨라지는 점을 찾았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 빵 지진이 터지면 어떤 경우가 제일 빠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1번 이렇게 오는 경우와 2번 이렇게 오는 경우. 당연히 이게 더 거리가 짧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오면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먼저 오는 걸 발견했어요. 누가? 모르겠지. 그래서 지각과 멘틀,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어떤 구역이 있는 것 같다. 누가 발견했다고? 모로비치치라는 양반이다. 내일 배우세요. G2 얘기예요. 세페이드 4F 얘기예요. 멘틀이 대략 한 2,900km 정도 깊이까지 내려가는데요. 혹시 멘틀과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은 웨이브죠. 멘틀과 웨이브 경계면 혹시 이름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쿠텐베르크 불연성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쿠텐베르크 불연성면에 대해서는 그래도 요 정도 이름은 기억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중학교 때 모으면 하나면 충분히 커버됐습니다만은 쿠텐베르크 불연성면, 멘틀과 웨이브 경계. 여기는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그렇죠. 느려졌죠. 심지어 S파는 사라지겠네요. 예, 웨이브 상태가 뭐라고? 액체 상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더 뒤에 한 5,100km 정도 되어서 내핵에 대한 발견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웨이브를 발견하면서 나중에 역시 스페이드 4F 정도에서 소개되는 부분인데 암염대가 나와요. 암염대가 뭐예요? 지진파가 안 나오고. 그치. 쿵 지진이 던졌는데 이쪽에 지진파가 와. 여기는 P파가 와. 근데 이쪽은 S파도 P파도 아무것도 안 오는 특정한 영역들이 있는데 거기가 암영대. 영자가 뭘까요? 그림자 영자래요. 근데 암영대에서 정말 정밀한 지진계를 보니까 오는 게 살짝 있더라고. 예, 튀겨서 온 놈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레만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굳이 필요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각과 멘틀의 요 경계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 싶습니다. 요걸 확대해서 봅니다. 그러면 두꺼운 대륙 지각과 상대적으로 얇은 해양 지각을 보죠. 물론 모으면 아래는 멘틀이에요. 대륙 지각의 주성분 뭐지? 평범해요. 그치, 화강암질이죠. 혹시 밀도 알고 있을까요? 3.6. 3점? 3.0? 2.7이네요. 해양지각 주성분은요? 예, 여기가 평범암질입니다. 예, 여기가 3.0이군요. 밀도. 멘틀은요? 예, 감람암질이군요. 밀도가 3.3g/cm 되고 있습니다. 요 밑에 한 400km 정도까지는 멘틀의 최상단 부위를 우리는 그래서 연약권이라는 다시요. 한 100km 정도까지를 판이라 부르고 암석권이라 부르고 100에서 한 400km를 연약권이라 불러서 그 연약권에서 부분 용융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멘틀 재료가 있어서 판의 경계에서 지진 화산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판 구조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지각에 대한 직권의 얘기를 간략하게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13페이지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뭐 12쪽, 13쪽 우리 정규교재에 잘 쓸려 있는 것들이고요. 책이 없는 사람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책을 구입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3F, 4F, 어차피 3F, 3화 둘 다 필요합니다. 물론 숙제 교재를 써서 거의 매주 이런 식으로 나눠줄 거예요. 아까도 있지만 금성은 주로 CO2 이산화탄소에 대기했습니다. 몇 기압 정도 얘기했습니까? 이건 90기압 정도 됩니다. 지구의 평균 기압은 얼마예요? 지구는 지표 근처에서 당연히 1기압이죠. 화성의 평균 기압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3. 화성은 0.007기압이라고 하는데요. 뭐 0.007, 뭐 굳이 외울 것 없이 100분의 1기압 정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성과 화성의 주성분은 뭐라고? 대기의 주성분은 이산화탄소예요. 근데 유독실이 지구는 이산화탄소의 주된 대기가 아니에요. 기권의 어떤 진화가 있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는데요. 뭡니까? 빨리빨리 앉으시고. 그래서 기권의 진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봅시다. 지구도 처음에는 분명히 이산화탄소의 주된 대기 성분이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 지구에 있는 모든 탄산염, 결국 석회암이죠. 이걸 모두 이산화탄소로 변화시켰을 때의 대기압을 얘기합니다. 현재 기압은 1기압인데 그보다 10배나 많은 10기압 정도 되겠다고요. 그렇다면 이 많은 이산화탄소 다 어디 갔냐? 아까 말했지만 암권으로 녹아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직권으로 가기 위한 암권, 직권 같은 말입니다. 내려가기 위한 전 단계에 있을 것 같아요. CO2 이산화탄소의 기체가 액체 상태의 물이 있으면 물에 녹아요. 이산화탄소 물에 녹죠. 그래서 CO3 2- 탄산이온이나 HCO3 1- 탄산수소이온 형태로 AQ 녹아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 물에 많이 녹습니까? 그렇게 많이 녹진 않아요. 근데 지각에서 흘러나온 칼슘 2+ 이온, 칼슘 이온과 만나면 탄산칼슘의 솔리드, 즉 석회암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이산탄소가 수권에 있는 탄산이온이 제거되면 또 기권에 있는 이산탄소가 녹을 수 있겠네요. 나중에 화학 평형하면서 화학에서 공부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라지죠. 뭘로? 석회암의 형태로 기권의 이산탄소가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또는 지구상에 있는 탄소는 수권으로 내려갔다가 직권으로 바뀌었지 하는 거죠. 반면 어디 갔어? 금성은 이 많은 이산화탄소는 도대체 왜 안 내려갔을까요? 왜 지구와 같이 석회암 형태로 내려가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물이 없어서, 조금 더 오버한다면 액체 상태의 물이 없어서인데요. 뒷페이지 한번 넘겨볼래요?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공간 범위 뭐라 부르지? 생명 가능지대. 즉 지구 공전궤도 여기가 물로 보면 액체 상태가 있을 공간 범위, 즉 생명 가능지대에 따라서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성과 금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워요. 너무 뜨거워요.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라 기체 상태가 되어버렸죠. 기체 상태는 뭐 이산화탄소 녹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다고요. 화성은 너무 뒤에 있네요. 그래서 물이 있다 손 하더라도 또는
과거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고체 상태로 얼거나 또는 태양풍에서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되겠습니다. 화성은 처음부터 100분의 1과 같은 너무나 희박한 대기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 대기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구와 달리 화성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화성은 그 액체 상태의 외핵을 통해서 이 액체 상태의 외핵을 통해서 자기장이 금방 사라졌어요. 자기장이 사라지니까 태양 하전자, 태양풍의 직통을 맞아서 대기 성분을 많이 뺏겨 있는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권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이산화탄소의 대기를 했습니다. 질소는요, 질소는 반응성이 꽤 작죠. 그래서 질소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약간의 부침이 없잖아 있긴 한데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어요. 질소는 반응성이 작죠. 왜 작습니까? 예, 삼중결합 통해서 질소 원자가 결합력이 너무나 강해요. 생물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질소는 생물의 굉장히 중요한 원소예요. 왜요? 화학에서 공부해봤겠지만은 비료 중에 가장 중요한 원소가 누구야? 질소죠. 비료 3조 하면서 질소, 인 그리고 칼륨을 얘기하는데요. 질소가 왜 중요하죠? 단백질 만드는 데 필요해요. 또 핵산 만드는 데, DNA와 같은 핵산 만드는 데 중요한 원소예요. 인은 왜 중요하죠? 인. 예, 마찬가지. 인도 핵산 만드는 데 중요한 원소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물에 질소라든지 인 성분이 부족한 그런 것을 가난한 빈채 써서 빈영양소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소, 인과 같은 그런 영양염류가 많은 물을 뭐라고 부를까요? 빈 반대잖아. 가난할 빈 말고 그러면 문자 쓰죠. 부영양화. 물에 질산염, 인산염이 너무 많아버리면 물이 부영양화가 일어나겠죠. 적조민 녹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은 구분력이 딸리는 거야. 자, 그리고 다른 지구를 제외한 다른 행성에 없는 아주 다이나믹한 반응이 벌어집니다. 쓱 이렇게 올라오는 기체가 있네요. 누구지? 예, 산소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천체의 얘기를 하면서 거의 맨 마지막 수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외계행성 탐사에 대해서 산소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산소라는 건 반응성이 엄청 큰 원소예요. 특히 O2 분자는 반응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O2 분자로는 자연 상태는 제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쉽게 다른 거랑 상하화학 반응을 하면서 말입니다. 뭐 결국엔 불이 탄다든지 그런 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산소가 지금 현재 지구 대기상에 있어요. 왜 그래 합니다. 왜겠지? 당연히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만들어지면서 하겠습니다. 광합성하는 생명체는 이거보다 좀 더 앞선 교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최초의 생명체 탄생이 언제입니까 하면 37억 년 정도 전. 이거는 크게 교제마다 다르진 않은데요. 동위형 생물,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언제 나왔습니까에 대해서 한 35억 년 전에 나왔다 하는 애들도 있고 한 25억 년 정도 전에 나왔다 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대기 중으로 산소가 만들어졌던 이 과정은 약 22억 년 정도 걸렸다. 22억 년 전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물속에서 탄생하고 물에 산소가 포화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 이후에 포화된 산소는 이제 대기 중으로 방출된 게 그제서야 한 22억 년 정도 되겠다. 입니다. 고생대 시작하자마자는 아니고요. 고생대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모든 생명체가 물속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되더라고요. 예, 대기의 진화 과정에 대한 내용들 소개해봤습니다. 대기 진화 과정 페이지 13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이후에 수권에서 최초 생명체가 탄생하고 오존층 이후에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용까지 페이지 13페이지 정리하십시오. 페이지 조금 더 넘길까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생명이래 봐요. 몰라?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밖에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구상에 모든 생명체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조건이 되어야 생명체가 살 수 있겠냐? 다시 말하면 지구 이외에 다른 행성에서는 생명이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현재 태양 주위에 지구가 있는 공간 정도, 즉 1AU, 1천문 단위,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 정도쯤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흔히 말하는 생명 가능지대 골디락스 존에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면 더 뜨거워서, 그보다 더 뒤서면 너무 추워서 액체 상태의 물이 없는데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액체 상태의 물이 베이스가 되어야 할 것 같아라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액체 상태의 물은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럴까요? 화학에서 한번 소개했던 내용들입니다. 일단 액체 상태의 물은 극성분자예요.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여요. 그래서 생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련의 화학 반응, 이것을 우리는 물질대사라는 이름을 쓰는데 물질대사의 바로 용매, 매개체가 되는 게 물이 되겠습니다. 물은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을 통해서 강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화율도 크고 비율도 커요. 생명체가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 물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다른 액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특수한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고체, 액체, 기체, 물질 상태변을 보면 고체 대비 액체는 부피가 살짝 증가됩니다. 물 기체가 되면 훨씬 커집니다. 근데 물은 좀 다르네요. 고체 얼음이 녹으면 액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대략 한 10% 줄어들어요. 고체 얼음의 밀도가 더 작아. 고체 얼음 부피가 더 커요. 이건 굉장히 특수한 특징이에요. 물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워낙에 흔한 액체라서 잘 못 느끼고 있지만 다른 물질과는 정말 다른 독특한 성질이에요. 이게 생명체의 유지, 생명의 유지에 엄청난 메리트를 가져와요. 뭘까요? 아까 생명체의 첫 탄생은 분명히 물이 바다에서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액체상 물이 바다. 근데 지구가 여러 차례 빙하기를 견뎠어요. 근데 빙하가 만약에 고체 얼음이 밀도가 더 커서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물질과 똑같아서 밑바닥부터 얼게 됐다면 하겠습니다. 자꾸 얼음이 밑에서 얼음이 만들어주고 하다 보면 액체 상태의 물이 더 이상 없네요. 다시 말하면 생물체들이 공기 중에 노출되겠네요. 물속에 사는 놈들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잘 살아? 그렇지 못하겠죠. 근데 얼음이 만들 때 물 표면부터 얼다 보니까 아래쪽에 액체 상태의 물 다시 말하면
생명체가 그 전까지 물속에서만 살던 이 생명체들이 살아갈 터전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물 분자 간의 수소결합력으로 얘기되는데 액체 상태의 물이 얼었을 때, 고체 상태일 때 물 분자가 수소결합 속에서 육각 구조를 가지면서 오히려 부피가 늘어나더라 하는 아주 특수한, 물론 물 말고 다른 놈들도 아직 몇몇 가지 물질들이 있긴 한데 거의 뭐 알려져 있는 건 아닙니다. 주로 비스무트 계열의 이제 금속 혼합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고 그 외에는 거의 물이 유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체 얼음이 밀도가 더 작아, 고체 얼음이 밀도가 부피가 더 커져. 그거 특징 말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다른 물질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수한 특징을 가지고 말입니다.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6쪽이니까 산소가 H2S 황화수소 그런 특징을 가집니까 하면 그러진 못해요. 만약 황화수소의 액체가 있었다면 고체 황화수소는 밑에 깔려요. 그럼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게 안 되겠죠. 이해했어? 페이지 13페이지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에 대한 내용들, 액체 상태의 물의 바다,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광도가 더 큰 별도 있을 것이고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또는 광도가 작은 별들도 있겠죠.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놈들은 더 많은 비대에너지를 뿜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흔히 말하는 생명 가능지대가 훨씬 더 멀리 그리고 훨씬 더 넓은 공간에 분포하게 되겠습니다. 반면 태양보다 질량이 작아버리면 비대에너지 많이 내지 못하다 보니까 생명 가능지대가 훨씬 덜 가까이에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행성이 돌 때 행성은 어떤 공전 궤도라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넓으니까 행성이 돌다가 이쪽에 돌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냐 하겠어요. 근데 질량이 너무 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수명이 짧아요. 지구 탄생으로부터 대략 한 40억 년 정도 시간 지나야 육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나름 고등한 생명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육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태양보다 질량이 2배 되면요. 태양의 수명이 대략 한 100억 년 정도 예상되는데요. 질량 2배면 수명은 약 4분의 1 됩니다. 10배가 되면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2배 되면 수명이 약 25억 년 정도 돼요. 생명체가 탄생한다 하더라도 뭐 다세포 생물 이제 겨우 만들었어. 진액 이제 겨우 됐어. 광합성 이제 좀 하려고 해. 근데 벌써 이미 별이 끝 해버리겠죠. 질량이 너무 크면 생명 가능지의 폭도 넓고 그래서 행성이 여기에 맞춰서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고등한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없어 하겠습니다. 반면 태양보다 질량이 작으면 하겠어요. 아까 태양 수명이 대략 한 100억 년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10분의 1만 되면 100배가 더 길어요. 100억 년에 100배예요. 이해되셨어? 엄청난 시간이죠. 근데 여기 기가 막히게 행성이 맞춰 돌면은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행성이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가질 수는 있겠는데요. 너무 가까우면 기조력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기조력은 행성과 그 주위를 도는 위성 또는 별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 사이의 상호 인력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달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서로 같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큰 기조를 통해서 달은 동주기자전,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달의 한쪽 면은 계속 지구 쪽을 향하게 됩니다. 행성이 여기에 너무 가까이 돌면 별에 대해서 한쪽은 계속 별을 보고 있는 별을 바라보게 되겠고 그 반대쪽은 별과 전혀 반대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쪽은 계속 낮이고 한쪽은 계속 밤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 하는데 생명체라는 게 계속 낮의 상황 또는 계속 밤의 상황보다는 밤낮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진화의 정도가 좀 더 강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지구 주위에는 이제 달이 돌면서 밀설물을 만들고 조간대를 만들고 즉 항상 물에 잠겨 있는 지역과 항상 물 밖에 있는 지역 그리고 물에 들어났다 빠졌다 하는 그런 지역을 통해서 생명 다양성이 늘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텐데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 플러스 알파 지구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소개가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오른쪽 지구와 다른 행성의 비교 즉 금성과 화성의 비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 다 하신 분들은 이제 뒤쪽에 개념 다지기, 유형 익히기, 창의력 문제 그리고 실력 파트 문제가 차곡차곡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예전에는 난 다 풀었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다 풀었다 하는 사람들은 창의력 파트는 아마 안 풀었을 거예요. 창의력 파트 위주로 먼저 풀어보시고 숙제 교재 풀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시작하십시오.